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이제 41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40강이 지나갔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40번째까지 강의하면서는 일반적인 법령이라든지 일반적인 그 화학적 기초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강의했다면 지금부터는 위험물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사를 따신 목적도 각각의 위험물들을 잘 구분하고 그것들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물 강론으로 들어가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제1타, 제1류 위험물 중에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출제된 문제도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제시해 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없어요. 몇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면 그 출제되는 지문들이 조금씩은 바뀔지언정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만 딱 알고 있으면 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염소산 나트륨. 자,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염소산 나트륨의 특징이 뭐냐면 무색 무취의 주상 결정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색깔이 없나요? 뭐 흰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했던 무색 무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고체 물질이구나 이제 아시겠죠? 제1유연물이 뭐예요? 제1유연물 산화성 고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저희 교재는 22쪽에 대표 빈칠 3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분자식은 NaClO3.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복습 한번 해드릴까요? 자, 제1류 이염물 중에 1등급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써보죠. 뭐. 왜냐면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이염물 중 염소산 염류고 위험 등급은 1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제1류 이염물의 1등급에 해당되는 게 뭐죠? 염소산 염류.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제1류 위험물에서는 1등급에 해당되는 위험물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염소산 나트륨은 요 염소산 염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염소산 염류에 염소산 나트륨은 NaClO3잖아요. 그죠? 그 염소산 나트륨 뭐죠? NaClO2예요. 그죠? 하나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산소가. 그럼 과염소산 염류 뭐예요? 과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뭘까요? NaClO4가 된다, 이랬어요.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염소산 염류를 기본으로 해서 아는 하나 빼고 산소를, 과는 하나 붙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얘네들은 다 1등급이니까 지정수량은 다 50kg이에요.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1등급.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염소산 나트륨 당연히 지정수량 50kg이고 위험등급은 1등급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106.5, 녹는 점, 비중, 증기비중 이렇게 되어 있죠. 비중이 2.49니까 물보다도 무겁고요. 증기 비중이 3.67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만약에 증기가 되고 기체화 된다 하더라도 공기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예요. 낮은 곳에 깔리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무색, 색깔 없고 냄새도 없고 주상 결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시험 문제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그것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물, 에테르, 글리세린, 알코올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지문들은 뭐죠?
물, 글리세린, 알코올 등에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제1유염물은 뭐죠? 아까 산화성 고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화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인체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고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해성이 강하므로 밀전, 밀봉하여 저장한다. 조해성이 뭐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고체가 액체 상태로 흐물흐물하게 녹아가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기를 잘 흡수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해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 조해성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또 해법을 보시면 어떤 화합물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거의 100% 조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염소산 나트륨에서 나트륨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도 조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팁입니다. 자, 화합물 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조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오죠. 철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철제 용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리 용기에 저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나와요. 유리 용기를 부식시킴으로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뭐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죠. 어떻게 유리를 부식시키는 게 있나요? 뭐 있긴 있겠죠. 저도 딱 생각이 안 나지만 예, 철을 부식시키고 산화시키기 때문에 철은 쓰면 안 되고 유리 용기에 저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탄, 수치죠. 황, 유기물 등과 혼합한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됐죠? 왜요? 황, 제1유연물이죠. 유기물에 대부분 들어있는 게 제5류잖아요. 오류. 2류와 오류는 가연성이에요. 탈 수 있는 물질이고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고 1류와 6류는 산화성 고체 액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류와 2류 또는 6류와 2류, 1류와 5류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전 강의부터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혼합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요? 일단 요 아염소산 염류나 염소산 염류나 과염소산 염류 얘네들은요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 뭐가 발생돼요? 산소가 발생되고요. 기본적으로 강산에 의해서 분해되면 뭐가 발생돼요? ClO2가 발생돼요. 이산화염소가 발생돼요. 자, 요거 정리해 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요 아이들의 대부분은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 산소기체 발생하고요. 강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면 ClO2, 이산화염소가 발생돼요. 자, 볼까요? 강산, 그죠? 여기 이제 HCl 염산인데요. 염산에 의해서 분해하면 이산화염소 발생되죠. 됐죠?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가 나온다고. 일단 실기에서 뭐 화학식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계수까지 결정하는 문제까지 해서 이걸 다 완벽하게 쓰셔야 되겠지만 일단 필기에 관해서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필기에서는 일단 필기를 붙는 게 목적이라면 이 정도만 딱 정리하고 가셔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열분해 산소기체 발생, 강산에 의한 분해 ClO2, 이산화염소 발생.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은 산에 의해서 분해되면 NaCl, 염화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소 발생한다. 그 다음에 300도에 이르게 되면 분해되기 시작해서 NaCl, 염화나트륨과 산소기체 발생. 소화할 때는 어떻게 하냐? 냉각소화가 주된 소화 방식이에요. 그죠? 다량의 물을 방사해서 냉각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됐고요. 요것만 딱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 염소산 나트륨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화합물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해성이 있다는 건 팁을 알고 계시면 또 다른 문제 풀 때도 유용하신 거고요.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유의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이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서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생무치, 물, 에테르, 글리세린, 알코올에 잘 녹아요.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포함하고 있어서 조해성이 강하고요. 철제는 부식시키므로 철제 용기에 저장하지 말고 유리 용기에 저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산과 반응하면 이산화염소기체 발생한다. 열분해하게 되면 산소기체 발생한다. 소화할 때는 다량의 물을 방사해서 냉각소화한다. 끝.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그죠? NaClO3. 그죠? 염소산 나트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그랬는데 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녹지 않는다가 아니라 녹는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틀렸죠? 가연성이 아니라 뭐예요? 불연성이다 이거예요. 불연성. 제1류와 제6류는 불연성 고체, 불연성 액체예요. 가연성이다 그 얘기가 나오려면 제2류나 제5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4류나. 그러니까 제1류 이온물은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이다 이런 거죠. 무생무치의 결정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요 가연성이다 라는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불연성입니다. 또 물 알코올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3번도 거꾸로 나왔죠. 그죠? 철제를 부식시키니까 유리 용기에 저장한다 그랬는데 거꾸로 나왔잖아요. 유리를 부식시키므로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4번이 그러면 옳은 건데요. 볼까요? 산과 반응, 그죠? 아까 얘기했죠? 딱 열분해하면 O2 발생, 그죠? 산과 반응해서 분해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산화염소 발생 그랬잖아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게 좀 제일 곤혹스럽고 좀 헷갈리고 어려운 걸 수 있지만 이것만 딱 정리하면 이제 어려운 지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산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ClO2 가스를 발생한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게 나왔잖아요. 그죠? 염소산 나트륨과 다음 문제 보세요. 염소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ClO2 가스 발생하는 게 뭐예요? 산. 그죠? 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염산. 그죠? 쉽죠? 다 볼게요. 다음 문제.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조해성이 크다 그랬죠? 아까? 뭐 때문에요? 화합물 안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해성이 있다라고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염소산 나트륨 그래 나트륨 포함하고 있네. 조해성이 있겠네. 조해성이 있으므로 밀봉해야 돼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만나지 말게 해야 되니까. 1번은 맞는 거죠. 무생무치 고체 맞죠? 이거 또 틀렸잖아요. 아까 산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산화염소. 이산화 나트륨 가스가 아니라 이산화염소. 화학식을 쓰자면 ClO2. 그죠? 3번이 틀렸네요.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녹는다 그랬고.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가 매년 틀리게 나오는 것 같지만 요 앞에 제시해드린 요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계시면 뭐 맞추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빨갛게 강조해서 처리해드린 요 부분만 더 유의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요 부분만 정리해 놓으신다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또 다음 문제 볼까요? 똑같아요. 비중은 약 2.5이며 그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비중은 약 2.5이고 냄새가 없으며 알코올 물에 잘 녹고 조해성이 있으며 산과 반응해서 ClO2를 발생한다. 지금까지 한 얘기죠.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난 공부를 안 했어. 모르겠어. 근데 그 모시기 그 강사가 뭐 내가 졸면서 들었지만 나트륨을 가지고 있으면 조해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팁이에요. 딴 건 다 모르겠어. 이게 내가 평소에 이걸 외우고 다니나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회성이 있어? 얘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회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나트륨이 어디 있어? 라고 그냥 탁 찍고 나오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틀렸잖아요. 철제 용기에 저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식시키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하라고요? 유리 용기에 저장해라. 철제 용기에 저장하지 말고 유리 용기에 저장해라. 그랬는데 철제 용기에 저장하라 그랬으니 1번이 틀린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맞겠죠? 습기가 없는 찬 곳에 보관한다. 왜요?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조회성이 크다. 용기는 밀전한다. 공기 중에 수분하고 만나면 안 되죠.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안에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회성이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어렵지 않죠? 또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 염소산 나트륨의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맞죠? 맞죠? 왜? 제1류 이염물은 산화성 고체, 불연성 고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한 산화제이다.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한 거고요. 열분해하면 산소 발생한다. 맞죠?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아까 제가 강조해서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한 게 3번, 4번의 지문으로 나온 거네요. 그죠? 열분해하면 산소 기체 발생, 산과 반응하면 CL2 발생. 그죠? 그럼 2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뭘까요? 또 똑같네요. 그죠? 철제 용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유리 용기에 저장해라 그랬는데 거꾸로 또 얘기했잖아요. 유리를 녹임으로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2번이 틀렸네요. 어때요? 나오는 문제 제가 지금 과거 10년 가까이 이전에 출제된 문제부터 최근에 나온 문제까지 이렇게 발췌해서 보여드렸지만 다 이 앞에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요 내용만 정리하고 계시면 요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빈출이에요. 수없이 많은 위험물 물질들이 있지만 염소산 나트륨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정리 잘 해놓으셔서 또 이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또 어떤 위험물로 제가 또 찾아뵐지 기대하시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